시청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중국의 북경을 여행하신 분들은 만리장성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본 영상은 중국인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만리장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3개로 분할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3편이 서로 수미상관하고 있으니 계속 이어서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침. 이곳은 만리장성 북쪽의 연경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만리장성에 있는 연산입니다. 때는 명나라 말기 중병에 걸린 거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644년 봄 그 거인을 노리고 저 연산을 넘어가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명나라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서안에서 온 농민군 지도자 이자성이었습니다. 웅장한 만리장성 너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이 산 너머에는 명나라 황제들이 잠들어 있는 13등이 있습니다. 이자성과 그 졸개들은 천수산의 명 13등에 묻혀있는 금은 보화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보물을 가지고 저 세상에 갔을까? 그뿐일까요? 자금성의 황금 지붕 아래에는 금은 보화와 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떤 반란군은 다른 반란군들보다 발걸음이 느린 것을 아쉬워했을지 모릅니다.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북경성의 고래등 같은 고관 대작들의 저택에도 젖과 꿀이 가득했습니다. 섬서성에서 온 가난한 농민군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사기 충천한 농민 반란군에게 만리장성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리장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할지라도 뚫렸습니다. 공포, 만리장성. 북경을 여행할 때 가보는 만리장성은 명나라가 축조한 것입니다. 명나라는 동쪽 압록강변의 호산장성에서 시작하여 서쪽의 가요관까지 총 6,700km의 거대한 인공 축조물을 세웠습니다. 이민족의 매서운 맛을 보았던 한족 정권은 이민족에게 공포감을 주는 웅장한 성벽을 축조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만리장성은 애국과 민족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에 가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은 외부의 문호를 잠그는 경직성의 상징입니다. 또한 나 겁먹었어 라고 토로한 것입니다. 한족은 도대체 북방 이민족에게 얼마나 박살이 났길래 이렇게 국력을 쏟아 부었을까요? 그 해답은 한족이 중국을 지배한 기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 이후 청나라가 멸망하는 1911년까지 2132년 가운데서 한족이 통치한 왕조는 진 15년, 한 422년, 당 290년, 북송 168년, 명 277년입니다. 합산하면 한족이 통치한 기간은 1175년이었습니다. 약 5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선비족, 흉노족, 거란족, 몽골족, 만주족 등의 비한족이 지배했습니다.
선비족과 혼혈인 농서 이씨의 당 왕조를 순수 한족 정권에서 제외하면 이민족이 지배한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비한족은 중국 대륙을 지배한 주체였습니다. 몽골족의 원나라는 98년, 만주족의 청나라는 267년을 지배했습니다. 수백만 명 인구에 불과한 몽골족과 만주족이 한족을 360여 년간 통치했던 것입니다. 만주족의 인구는 100만 명 정도인데 명나라는 1억 명을 넘었습니다. 만주족 1명이 중국인 100명을 제압한 비율입니다. 만주족은 중국을 정벌할 때 강남을 대대적으로 도살했습니다. 저의 동영상 48화에서 53화까지의 양주 11기에 언급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부가 썩어 고름으로 가득하면 만리장성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목숨이 아까운 배신의 아이콘들은 만리장성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강수량이 15인치, 400mm 이하에서는 농사가 불가합니다.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붉은 선 이북에서는 유목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은 유목민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농경과 목축 경계선에 축조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만리장성을 15인치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수축은 춘추 전국 시대에 시작되어 약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 한, 명의 세 왕조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는 북방의 돌고를 제압했으므로 장성을 수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북송은 연운 16주를 거란에게 상실했기 때문에 장성을 수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나라는 팍스 타타리카 몽골의 평화를 구현했으므로 만리장성은 역참의 기능을 했을 뿐입니다. 신강성까지 진출한 청나라의 강역은 이미 장성 밖으로 넘어가 있었으니 장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리장성 축조 비용을 AI에게 물어보았더니 2127억 달러가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306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 정도입니다. 구진 방어 체계 1368년 원나라 순제는 명나라 군대가 북경 근처에 통주에 쳐들어오자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몽골은 타타르, 오이라트, 우량가이의 3부로 분열했으나 남침을 계속했습니다. 그 때문에 명왕조는 왕조 초기부터 장성을 수축하기 시작해 만력 시기까지 200여 년간 20여 차례 대규모로 장성을 수축했습니다. 명나라는 만리장성을 국의 방어 구역으로 구분했는데 구진이라고 합니다. 방어 임무 관리와 장성 일대의 병력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명 중엽 이후 북경 및 명 13능의 방어를 강화할 목적으로 창평진과 진보진을 추가하여 11진으로 했습니다. 명나라는 각 성마다 도 지휘 사사를 설치하여 구진의 위소를 지휘했습니다. 각 진의 군사 책임자는 총병입니다. 위의 병력은 5,600명, 천호소는 1,120명으로 구성됩니다. 병사는 별도의 호적인 군호에 등록시키고 대대로 세습시켰습니다. 군호 한 집마다 한 명을 병사로 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신분을 세습했는데 병역 자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진의 병력은 10만 명 정도입니다. 1567년에서 1572년 사이에
선부진의 병력은 15만 1452명, 대동진은 13만 5778명이었습니다. 구진의 병력을 합하면 명나라는 만리장성에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킨 것입니다. 내장성과 외장성. 일반 사람들은 만리장성에 내장성과 외장성에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외장성은 내몽고의 성, 경계성과 일치하고 명대의 북쪽 국경선입니다. 명나라 초기에 북원에 대항하기 위해 수축한 것입니다. 동쪽은 압록강의 호산에서 출발해 서쪽의 가욕관에 이르기까지 장대한 장성을 구축했습니다. 내장성은 명나라 때 북경 일대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쌓은 약 1600여 킬로미터의 보조 방어선입니다. 내장성을 왜 쌓았을까요? 명나라는 3대 영라제 때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했습니다. 그런데 천도하고 보니 북원 몽골 기병들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1488년에서 1505년 사이 오르도스에 상주한 몽골 타타르부가 편두관 일대의 황하를 건너 태양산으로 우회하여 북경 일대를 공격할 위험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서성, 하북성 지역에 내장성을 만들어서 제2의 방어선을 축조한 것입니다. 이것도 불안하여 가정 연간에 태양산을 내려오는 내장성을 추가하여 오늘날 산서와 하북의 경계에 있는 내삼관 장성을 완성했습니다. 내장성의 시작점은 북경 북쪽의 북경결이고 끝 지점은 흔주시 편두현의 산서결인데 이곳에서 외장성과 재결합합니다. 산해관에서 이동해온 장성은 북경결에서 외장성과 내장성으로 분리됩니다. 내외 장성이 만나는 곳에 설치된 북경결 표지석입니다. 외장성과 내장성이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북경결의 절벽을 오르내리던 병사는 겨울철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북경결의 장성은 경사가 매우 심해 추락해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북쪽 능선이라서 눈이 내려 결빙하면 오르내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장성은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안문관과 만납니다. 저는 살호구관, 외장성에서 남하의 안문관, 내장성을 탑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외장성의 살호구관인데 북방 이민족이 침입할 때 이곳은 필경지지였고 또다시 남하의 안문관을 뚫어야 합니다. 명군은 몽골 오이라트부와 싸울 때 이곳 살호구에서 출정했습니다. 청해 강희제는 호자를 좋아하지 않아 살호구로 개명했습니다. 내장성의 안문관입니다. 기러기가 남쪽으로 날아갈 때 이곳을 거쳐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러기가 날개를 편 듯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 단장을 새로 하고 있었습니다. 안문관 주위에 내장성이 산 능선을 넘어가는데 중간중간에 돈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북경 일대를 보호하는 이중장벽인 내장성의 모습인데 이 지역의 재료인 황토를 판축 방식으로 축성했습니다. 안문관을 지난 내장성은 서쪽으로 가다가 외장성과 만납니다. 그곳이 흔주시 편두현의 산서결입니다.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편두현의 산서결입니다. 장성 옆에 병사들이 주둔했던 보가 보이는데 이곳이 편두현의 산서결입니다. 산서결에서 만난 장성은
다시 서쪽으로 진행해 노우만에서 황하와 만납니다. 장성이 황하와 만나는 노우만에 보루가 있습니다. 장성은 이 일대에서 황하를 건너 내몽고로 이어집니다. 이 외장성은 편두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서회랑을 따라서 서쪽으로 달려 가욕관까지 장대한 장성을 구축했습니다. 황량한 하서회랑에는 명대에 축조한 만리장성의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끝은 가욕관입니다.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만리장성의 첫 번째 돈대가 있습니다. 가욕관 옆에는 현벽장성이 있습니다. 가욕관에서 서쪽으로 가면 명대의 만리장성이 끝나는 제1돈이 있습니다. 한대 장성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어서 만리장성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업로드됩니다.